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버린 마을버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택시.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까지 운전자는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기사들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격률 98.5%에 달하는 자격유지 검사의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빠르게 사라지는 자동차의 위치를 기억하는 시험, 바로 시야각 검사인데요. 이처럼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2개 항목 이상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기준이 높아진 겁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게 강화가 되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혈압, 시야각 등만 재는 의료 적성 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사고를 많이 냈거나 만 75세 이상 운전기사라면 반드시 강화된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6개월 단위로 추적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상황. 강화된 자격검사에 우려도 나옵니다. 다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도 좀 당연히 저희는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면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승용차, 물탱크를 들이받고 공중부양하더니 맞은편 햄버거 가게로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70대, 이 사고로 주변을 지나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번엔 80대 운전자였습니다.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3명을 향해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에 다녀오던 이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맞고 이제 연세가 거의 비슷이니까 본인은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신호라는 거를 보행자는 못 봤다 그리고. 보통 70대로 접어들면 시야 각도가 절반 정도로 좁아져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위기 발생 시 반응 능력도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꺼낸 게 바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현금을 줍니다. 하지만 일회성인데다 금액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생각에 많이 해봤지만은 차가 없으면 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죠. 이에 강남구가 면허 반납 인상안을 내놓습니다. 다음 달부터 면허 반납 시 최대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지난해 2.4%에 불과했습니다. 운전면허 셀프 은퇴가 어렵다면 이렇게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표지만 붙여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한국교통공단의 분석입니다. 강릉시 성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85살 심상용 어르신. 3년 전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져 더는 운전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다시 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까 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같이 반납을 했죠. 6년 말이 이제 만기인데. 하지만 운전면허를 조기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률을 살펴보면 서울 2.9%, 부산 3.5%, 대전 2.5%, 강원 2.0% 등입니다. 모두 한 자릿수입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 불편에 대한 걱정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원동기 면허도 함께 취소되는데 도심이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형 택시와 수요 응답형 버스 활용 등
어르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회성 제도를 가지고 반납률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2.1 약 3% 정도 반납률인데 이거를 두세 배 올려야 되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와 함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야간 운전 제한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급가속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도 속도는 나지 않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今アクセル全開です。今アクセル全開に踏んでます。ですがまだ全然スピード出ません。 운전자들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순간적으로 밟더라도 사고가 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2020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운전자는 10만 원 남짓이면 이 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급제동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이런 서포트카를 구입할 때도 10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모두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 고령 운전자 차량 80% 정도에 이런 안전장치가 장착된 걸로 추정됩니다. 일본에선 고령일수록 면허 갱신도 까다로워집니다. 72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인지기능 검사도 강화됩니다. 75세 이상은 30분 동안의 인지기능 검사가 의무고 고령자 강습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갱신해줍니다. 6つの課題を課して行っております。中央線をまたいだり逆走したりしていませんか? 인지기능 검사 중 치매로 판단될 경우에는 면허가 박탈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